오늘 이제 넥사크로 플랫폼 이제 실무 활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진행을 할 얘기는요. 어떤 넥사크로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주된 내용은 뭐냐?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한다든가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UI 공통 모듈 어느 정도 이제 틀이 만들어져 있고 그 만들어져 있는 틀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화면 만드는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UI 공통 쪽은 어떻게 사용을 해서 내가 화면을 개발하면 될지 그게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대략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성되어 있는 샘플 화면을 한번 볼 거거든요.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이제 화면, 샘플 화면을 볼 건데 거기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한번 스크립트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리뷰를 한번 해보고 무엇이 약간 좀 잘못되고 잘 됐는지 그런 형태의 이제 스크립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공통 함수를 생성을 시켜서 공통으로 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제 주된 기능 같은 것들을 매번 화면에다가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공통 모듈을 이용을 해서 그 공통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공통 함수 구현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공통 함수를 구현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쪽에다가 적용하는 방법과 자바스크립트 이제 프레임워크 쪽에다가 적용하는 방법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차이점 각각 저희가 다 적용을 해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공통 모듈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뭐 그리드의 어떤 주된 기능을 만들어 놨다든가 뭐 칼렌더의 어떤 기능을 만들어 놨다든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공통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샘플링 설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공통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공통 모듈을 호출을 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화면을 구성을 하는 작업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교육 자료는 이데오시스 zip 파일, 해당 파일을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을 풀게 되면은 이제 안에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폴더에는 이데오시스 17.1 폴더 그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파일과 여러 개의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공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면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해당 이 파일은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신 그 위치에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위치를 약간 좀 바꿔볼게요. 이데오시스 17.1이라는 이 폴더 자체를 카피를 해서 저는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 C 밑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폴더를 mp0331 오늘 날짜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복사한 프로젝트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위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위치에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C 밑에 오늘 날짜로 폴더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방금 압축을 푼 폴더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 파일을, 이 프로젝트를 개발 도구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개발 도구는 넥사크로 플랫폼 17.1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개발 도구 넥사크로 스튜디오 17.1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오픈
뭐 어떻게 여는 방법 같은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픈하세요. 스타트 페이지에 뭐 뉴 오픈하면 되겠죠. 오픈 뭘 오픈 아까 저희 C 밑에 오는 날짜 폴더 밑에 이디오시스 밑에 있는 xprj로 끝나는 이 파일을 열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이디오시스 17.1이라는 프로젝트 밑에 뭐 인바이러먼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항목과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프레임 베이스 컴폼 같은 폴더 서비스 그룹이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프로젝트를 오픈 한번 했으니까 제너레이트라는 단계를 한번 거쳐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넥서크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떤 화면을 만든다. 그럴 때는 저장하는 시점이 자동적으로 제너레이트라는 단계가 거쳐지죠. 근데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개발 툴에서 열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만들어져 있던 이 결과물은 자바스크립트로 제너레이트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트하는 단계를 먼저 한번 거쳐보도록 할게요. 상단 제너레이트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제너레이트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볼 화면이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 폼이라고 되어 있는 서비스 그룹이 있습니다. 폼. 펼쳐보시게 되면은 3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거 폼 스크립트 샘플 1 이 화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을 열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NRE 환경에서 그냥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시키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조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에러가 발생될 수가 있어가지고 NRE 환경에서 그냥 실행을 시킬게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부서에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부서 목록이 있고 부서 목록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원이 오른쪽 항목에 나와요. 그리드에. 그리고 그리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원 정보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하단에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마스터, 부서가 마스터, 사원이 디테일 형태의 이제 화면 구성이에요. 그리고 입력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사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삭제는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고, 저장하게 되면은 성명은 필수, 사원 번호도 필수, 어떠한 데이터 정합성 체크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 저장 처리가 되고 있죠. 그 상단 조건에는 입사일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성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일단 기능은 안 되네요. 모양만 일단 되어 있어요. 디자인만. 초기화는 조회 조건을 초기화시키는 거. 간단하게 이제 마스터 디테일 형태의 이제 CRUD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화면은 되게 단순하죠. 어려울 거 전혀 없는 그러한 형태의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화면을 저희가 만든 건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크립트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배치가 되어 있고 상단에 조회, 입력, 삭제, 저장이라는 딱 보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겠죠. 얘가 버튼. 버튼이라는 컴포넌트에 보게 되면은 이 아이디가 btn 언더바 서치, btn 언더바 add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이디가 일반적으로 내가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생성을 시켜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이름에 뒤에 순번이 생성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아이디가 나오는데 이러한 아이디를 그냥 이렇게 생성되는
이 아이디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경우는 없겠죠. 해당 컴포넌트가 뭐 하는 녀석인지 보통 알기 쉽게 아이디를 지정을 해요. 근데 저장인데 그냥 세이브라고 저장 아이디를 한 게 아니라 앞에 보시게 되면 btn이라고 붙었거든요. btn. 이 btn이 이 버튼 컴포넌트의 프리픽스, 약어예요, 약어. 그래서 아이디를 지정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해당 컴포넌트를 의미를 하는 프리픽스를 앞에다 붙이고 뒤에 의미 있는 단어로 아이디를 생성을 시켜요. 일반적으로 버튼 같은 것들은 이제 btn 많이 붙이고요, btn. 그리드 같은 경우는 grid, div 같은 거 있죠, div. 걔는 div. edit 컴포넌트는 edt. 칼렌더 같은 컴포넌트는 cal. 보통 이러한 형태로 이제 컴포넌트를 의미하는 프리픽스를 붙여서 아이디를 일반적으로 많이 생성을 시킵니다.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컴포넌트들, 이거 라벨 별 의미 없죠. 그러한 것들은 그냥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나중에 스크립트만 보더라도 얘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컴포넌트인지 알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디를 변경을 시켜서 사용을 해요. 데이터셋도 보시게 되면 다 뭐예요? DS. 다 DS로 시작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컴포넌트 생성을 시킵니다. 데이터셋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셋 구조. DS 언더바 DPT 4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셋은 뭐 하는 녀석이냐? 첫 번째, DS 언더바 DPT 이 녀석은 요거 왼쪽에 부서가 표현이 될 데이터. DS 언더바 EMP는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원 데이터. DS 언더바 젠더는 저 위에 성별 라디오 컴포넌트지, 라디오 버튼. 이 라디오 버튼을 표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너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너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할 데이터. DS 언더바 POS는 요 하단에 직급. 마찬가지로 콤보죠, 콤보. 콤보의 목록이 표현이 돼야 될 거니까 이 목록으로 사용을 할 데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DS 언더바 DPT는 컬럼 구조는 그냥 간단해요. 코드와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코드와 명. DS 언더바 EMP는 컬럼 구조가 사원번호, 성명, 부서 코드, 직급 코드, 입사일자, 급여, 성별, 결혼 여부, 비고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저희 교육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시던 데이터 구조일 거예요. 저희가 계속 교육 때 사용을 하는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리고 DS 언더바 젠더는 코드 네임. 어차피 이너 데이터셋을 쓸 거니까 DS 언더바 POS도 코드 네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스크립트를 한번 볼게요. 하단 스크립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가 폼 온로드. 폼이 로드가 되면은 폼 온로드라는 이벤트는 화면에 폼이죠, 폼. 화면에 이벤트 중에 온로드라는 이벤트. 여기에 생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셔야 될 이벤트예요. 거의 모든 화면에 폼 온로드라는 이벤트에는 거의 대부분 스크립트가 들어갑니다. 화면이 처음 실행이 됐을 때 처리를 해야 될 로직들. 그게 다 온로드에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로드 이벤트에 뭐가 되어 있느냐? 조회 조건 입사일자 from에는 이번 달 1일, to에는 오늘 날짜를 기본 디폴트로 설정하자. 이거죠. 화면이 로드가 되면은 입사일자의 1일 오늘 날짜를 기본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초기값 설정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뭐 데이트 객체를 생성을 시켜서 연어를 갖고 와서 set value 칼렌더에다가 div 서치에 칼렌더 from to에다가 set value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밑에 select position code 직급 데이터.
처음에 화면이 로드가 되면은 라디오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콤보도 표현이 돼야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먼저 갖고 와요. 먼저 직급을 갖고 오네요. 직급 트랜잭션을 날렸어요. 서버 쪽과 통신을 시킵니다. select code POS라는 JSP 호출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저희 화면에 ds 언더바 POS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 밑에 직급을 갖고 왔고 얘는 이제 또 트랜잭션을 또 날려요. 또 날려가지고 select code gender라는 JSP를 호출을 시켜서 ds 언더바 gender라는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어요. 코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이 코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직급 한번 갖고 오고 성별도 한번 갖고 왔어요. 일반적으로 성별 요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이 성별이라는 데이터야 뭐 남자 여자 고정적이죠. 그래서 고정적이라서 굳이 서비스까지 호출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은 일단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트랜잭션을 날렸는데 이 트랜잭션에 보니까 7번째 인자가 있네요. false라는 값이 지정되어 있어요. 트랜잭션 기본적으로 6개의 필수 인자를 가지고 있죠. 콜백 함수까지. 7번째 인자가 그거죠. 동기 통신을 할 거냐 비동기 통신을 할 거냐. 기본 디폴트로는 비동기 통신이에요. 콜백 함수까지만 썼다 비동기 통신. 근데 나는 동기로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은 콜백 함수 다음에 여기에 true, false라는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기본 디폴트는 true. false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뭐예요? 동기로 통신을 시킨다. 얘는 스크립트가 서버 쪽 호출이 돼서 서버에서 어떤 결과가 넘어올 때까지 스크립트는 멈춰 있다가 결과가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 밑에 스크립트가 진행이 되겠죠. 성별을 갖고 오는데 얘는 동기로 통신을 시켰어요. 왜 동기로 통신을 시켰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 스크립트 한번 볼게요. 라디오의 전체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요 select code gender JSP 페이지라는 녀석이 제가 한번 호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이에요. 저 위치에 저의 이제 교육 쪽 테스트 쪽에 select code gender JSP를 호출을 시킨 거예요. 이 녀석이 결과를 어떻게 보내주나 봤더니 기본 디폴트로 XML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코드와 코드 네임을 보내주는데 컬럼은 코드는 MW, 코드명은 남자 여자. 내 코드를 몇 개만 보내주고 있어요? 2개만 보내주고 있어요. 2개만. 요 JSP 페이지에서.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성별에는 어떻게 나와요? 남자하고 여자만 라디오 버튼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앞에 전체 다 볼 수 있는 요 코드 값 하나 더 넣어달라. 그렇게 요구사항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온 데이터는 남자 여자밖에 없어. 갖고 온 데이터 ds 언더바 젠더에 내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코드에는 all, 코드 명에는 뭐 전체 이렇게 코드 값을 스크립트로 넣어준 거죠.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모양이 표현이 될 거니까. 그러면 요 스크립트는 언제 돼야 돼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요 스크립트가 진행이 돼야 될 거니 얘는 뭘 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로 통신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 그냥 화면 오픈 시 그냥 바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끔 조회 스크립트 호출을 그냥 바로 했어요. btn search on 클릭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뭘 갖고 와야 돼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 부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날렸습니다. 트랜잭션 select code dpt라는 JSP를 호출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ds_dpt에 넣어줬더라. 근데 얘도 동기로 통신을 시켰네요. 동기로 통신시킨 이유를 또 한번 볼까요? 밑에 부서 조회가 다 된 다음에 이 부서에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부서 코드 데이터를 얻어와서 그 녀석을 뭐하고 있어요? 트랜잭션의 5번째인자 파라미터로 전송을 시키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요 부서에 해당되는 사원을 갖고 오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전송을 시킨 거죠. 조회하게 되면은 부서가 조회가 될 거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최상위 01에 대한 사원이 같이 나와야 될 테니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동기로 통신을 시켜줬어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콜백 함수 봤더니 콜백에는 그냥 에러 체크 간단하게 해주는 거랑 뭐 별다른 얘기는 없네요. btn add 추가 버튼,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셋에 add 롤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왼쪽 부서 코드에 있는 데이터를 얻어와서 사원 쪽에다가 넣어주고 있죠. 세컬럼. 부서에서 선택한 코드를 사원 쪽에다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보이지는 않죠. 그리드에 부서가 있질 않으니까. 근데 데이터셋 쪽에 부서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입사일자에다가 오늘 날짜를 기본 디폴트로 설정. 그리드 입력할 때 어떤 초기값 같은 거 설정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펌 물어봐서 삭제할래 말래. 삭제는 그냥 딜리트 로우를 시킵니다.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사원 데이터 로우 카운트만큼 폼을 도는데 데이터셋의 get row type이라는 메소드 아시죠? 레코드에 대한 상태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get row type. 얘가 입력된 건지 수정된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데이터가 아무런 변경이 없던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continue고 그 밑에는 데이터 수정이라든가 입력이 됐던 사항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명 데이터를 갖고 와서 널 체크해주고 값이 비었으면은 얼럿 띄워주고 그 위치로 포커스 가지고 사원 번호도 널 체크해주고 얼럿 띄워주고 그 위치로 포커스 띄워주고 사원 번호는 뭐 자릿수 5자리까지도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데이터 정합성 체크를 한 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수정된 녀석만 서버로 보내서 트랜잭션을 날려주고 있네요. 저장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백 함수도 여기선 다 따로 또 썼어요. 콜백 함수 하나 더 만들었네요. 얘는. 그래서 에러 체크하고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 그리드 dpt 온셀 클릭. 부서가 나오는 그리드에 셀을 클릭을 할 때 뭐예요? 얘죠 얘. 네, 부서가 나오는 그리드에 셀을 클릭을 할 때 뭐가 되고 있어요? 사원이 조회가 돼야 되겠죠. 사원. 그러니까 사원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스크립트. 요 밑에는 데이터셋의 온로 포스 체인지드. 마찬가지로 또 사원을 조회를 하는 스크립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사용자가 그리드를 셀을 클릭을 할 때가 아니라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레코드를 막 바꿀 때 부서를 막 바꿀 때 이때도 사원이 조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의 온로 포스 체인지드에 사원을 조회하는 스크립트를 걸었고요. 부서 그리드의 온 헤드 클릭. 부서 그리드의 헤드를 클릭을 할 때 뭐라고 있어요?
클릭한 셀의 디스플레이 타입이라는 속성을 얻어와서 getSel 프로퍼티 이겁니다. 그리드에 대한 속성 값을 얻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해당 셀에 대한 속성 값을 얻어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셀에 대한 속성. 그래서 셀에 대한 속성을 얻어온다. 어디에? 헤드 쪽에. 내가 클릭한 셀의 디스플레이 타입이라는 속성을 얻어와서 이 디스플레이 타입이라는 속성이 체크박스 컨트롤이야. 헤드의 체크박스 형태 나오는 경우 있죠. 전체 선택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전체 선택해주는 기능을 넣어주고 아닐 때는 그리드 소트하는 함수로 호출을 시켜주겠다. 근데 지금 저희는 체크박스가 없어가지고 안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체크박스 모양이 있었다 그러면 전체 선택하는 기능이 들어가겠죠. 아닐 때는 소트하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 사원 헤드를 클릭할 때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 소트 해주는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행을 했던 이러한 화면이 동작이 된 거예요. 스크립트를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좀 문제가 되는 스크립트가 좀 보이죠?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완전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물론 동작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동작되는 데는. 뭐 에러 오류가 뜨는 것도 아니고 뭐 동작되는 데는 일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중복되는 스크립트가 너무 많다. 날짜 구하는 것들도 그렇고 여기 있죠. 저 add 쪽에 또 있죠. 조회하는 것도 사원 조회하는 거 여기 있죠. 저 그리드 할 때 또 있고 데이터셋 바꿀 때 또 있고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죠.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 폼 온로드 할 때 요 녀석은 일단은 나중에 한번 공통으로 한번 빼보고요. 요 밑에 화면이 로드가 다 되면은 코드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 직급과 부서 두 개의 코드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 한 번 호출, 두 번 호출 서비스를 두 번 호출을 시켜서 데이터를 받아와요. 게다가 두 번째 거에는 동기로 통신을 시키면서까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드성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시죠. 지금처럼 뭐 한두 개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코드성 데이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성하는 화면에는 한 10개의 코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번의 이 트랜잭션을 날릴 수는 있죠. 예, 날려도 되긴 해요. 근데 그만큼 성능에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코드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화면이 로드하는 시점에 10번의 서버와 통신이 일어난다.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이렇게 코드 데이터를 얻어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통적으로 설계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각각의 코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법이 아니라 한 번의 통신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는 이렇게 코드 데이터를 한 번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어 있다. 그거는 빨리 서버 쪽 모드를 수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한 번의 통신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변경하냐? 뭐 저희가 서버 쪽을 건들 건 아니니까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얘는 select 여기에다 수정하지 않을게요. 여기에다 수정하지 않고 스크립트로 수정을 할 건데 샘플 1에다 수정하지 않고 이 샘플 1은 본 거고 지금 저희가 샘플 그 밑에 보시면 샘플 2가 있거든요. 이 샘플 2 열어서 여기에다가 수정을 하죠. 똑같은 화면입니다. 똑같은 화면. 샘플 1은 저희가 샘플로 봤던 기본적인 화면인 거고 샘플 2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약간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 데이터를 각각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 데이터만 얻어올 거예요. 한 번의 통신에. 그래서 그냥 이름도 SVC 코드라고 한번 줘볼까요? 트랜잭션 아이디도. 그리고 경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select code.jsp. 이게 이제 두 개, 여러 개 받아오는 그 녀석이에요. 그리고 out, 받는 데이터는 ds POS도 받을 거고 ds gender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파라미터는 없고 콜백 트랜잭션. 그러면은 요 밑에 젠더를 갖고 오는 이제 스크립트는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한 번에 구분자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오겠다. 그리고 트랜잭션에 이렇게 false 값을 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한 형태의 코드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동기로 통신을 시킨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라디오 전체 표현하기 위해서 동기로 가지고 갔다. 요 스크립트가 처리가 될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트랜잭션은 이제 비동기로 통신을 하죠.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동기로 통신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동기로 통신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화면이 온로드하는 요 이벤트에서는 동기로 통신을 시키는 거를 저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가이드를 하든 뭐 컨설팅을 하든 그런 것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화면 온로드하는 시점에 동기 통신은 쓰지 않는다. 왜 안 써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죠. 간단히. 화면이 로드가 됐는데 서버 쪽에서 통신을 시켜요. 그럼 서버에서 뭔가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럼 동기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넘어와야지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스크립트가 진행이 돼요. 근데 서버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과가 늦게 넘어와. 한 몇 초 있다가 넘어와. 10초 있다가 넘어와. 그럼 화면이 어떻게 돼요? 계속 로딩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백과현상이 나타난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예로 화면 온로드 시점에서는 동기 통신은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동기 통신. 화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기로 쓰지 않는다. 그럼 요 밑에 이 전체를 표현하는 스크립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표현하는 스크립트는 뭘로 가야 돼요? 콜백이라는 함수로 가야 되겠죠. 콜백 함수. 그래서 요 전체를 표현하는 스크립트는 잘라내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을까요? 콜백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구분은 SVC 코드로 해주면 되겠죠. 콜백은 저 밑에 있겠네. 한 55, 56 라인에 F 언더 콜백 에러 체크해주고 if SVC ID가 아까 뭐라고 줬었죠? SVC 코드라고 줬었나요? 코드일 때 여기에서 이제
라디오 전체 표현을 여기에다가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전체 표현 될 거고 코드도 같이 다 표현이 됐겠죠. 요라 형태 스크립트 훨씬 더 낫습니다. 조회 버튼을 보게 되면은 부서 데이터 갖고 오고 사원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사원 데이터를 되게 여러 군데서 갖고 오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또 쓸 게 아니라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함수 this.f 언더바 뭐 select emp 사원을 갖고 오는 함수 펑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원을 조회를 하는 스크립트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사원을 조회하는 스크립트도 보시게 되면은 사원 조회하고 동기로 통신을 시켜서 요 밑에다가 뭔 작업을 해주고 있죠. 이게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거. 타이틀에, 요 제목에 팀이랑 몇 명이 있는지 찍히죠. 팀이랑 몇 명이 있는지 찍히는 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동기로 통신을 시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동기로 통신시키자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 요거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그러면 조회 버튼에서 부서가 조회가 되고 select emp를 여기에서 호출을 시켜주면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동기로 통신시키지 않을 거고요. 뭘로 할 거예요? 비동기로 할 거예요. 비동기로 하고 그리고 요 select emp 하는 녀석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콜백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콜백. svc select dpt 요 이름으로 그래서 콜백에서 else if svc id가 뭐일 때 svc select dpt였나요? 이 녀석일 때 여기에다가 사원을 조회하는 스크립트를 호출을 하겠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select emp를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드, 이벤트, 온셀 클릭이라는 이벤트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거 지워 버리고 그렇죠? 지워 버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밑에 또 있죠. 데이터셋 로우가 바뀔 때 이 스크립트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 통신 처리가 문제없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죠. 요거. 얘랑 얘. 얘는 위에 거는 그리드의 셀을 클릭을 할 때예요. 그리드의 셀을 클릭을 할 때. 그리고 밑에는 데이터셋의 로우를 바뀔 때. 얘는 얘. 방향키로 이용을 해서 바꿀 때.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뭐가 돼야 돼요? 사원이 조회가 될 거니까 두 개의 이벤트를 각각 작성을 시켰어요. 작성을 시켰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그리드의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데이터셋 로우가 위치가 어떻게 돼? 바뀌죠. 1에서 5로 5에서 2로 내가 클릭한 그 위치로 데이터셋의 로우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드 셀 클릭 이벤트에는 셀을 클릭 이벤트가 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이벤트가 자동으로 타요? 데이터셋의 로우가 바뀌는 이벤트가 자동으로 타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서비스 호출이 몇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셀 클릭했을 때 한 번, 로우가 바뀔 때 한 번, 두 번씩 서비스가 호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셀을 클릭하지 않고 그냥 방향키로만 했다. 그러면 얘는 뭐만 돼요? 데이터 셀 온로포스 체인지도 요 이벤트만 타겠죠. 두 개의 이벤트가 공통으로 타는 스크립트가 뭐예요? 이벤트가 요 녀석이죠. 로우가 바뀔 때. 그래서 요 녀석의 스크립트는 필요가 없어요. 얘를 빼주더라도 내가 그리드 셀을 클릭할 때 뭐가 같이 넘어가요? 데이터 셋의 로우가 바뀌는 이벤트가 같이 처리가 되니까 동작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를. 이런 것들. 지금은 화면이 되게 간단하죠. 그리드 딸랑 2개밖에 없고 딸랑 마스터 디테일 처리밖에 안 돼요. 이거. 근데 되게 복잡한 화면에서 데이터셋도 많이 쓰고 그리드도 많이 쓰고 처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복되는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밑에 뭐 헤더 클릭할 때 뭐 소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함수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가장 문제가 됐던 녀석은 일단 코드성 데이터 갖고 오는 이렇게 설계하는 부분. 잘못된 스크립트에서 코드성 데이터를 각각 갖고 오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온로드에서 이러한 동기로 통신시키는 이러한 부분들. 조회할 때도 동기를 통신을 시키는. 물론 동기로 통신시키는 게 여러분들 스크립트 작성할 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 화면 성능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그리드에서 셀 클릭할 때와 데이터 로우가 바뀔 때 이렇게 중복적으로 서비스가 호출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나는 신입이야. 많이 써보지 않았어. 그래서 막 급해. 해야 될 건 되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가게만 만들어. 그래서 에러 없이 일단 돌아만 가면 돼.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기간도 한정되어 있고 할 거는 많고 일단은 동작만 되면은 일단 성능 같은 거는 신경을 잘 안 쓰는. 근데 그런 게 개발할 때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실질적 운영을 한다든가 개발할 때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많은 양의 운영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돌리고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